안녕하세요. TV중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염기의 성질과 여러 가지 염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요. 그리고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시약과 pH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77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산과 정반대의 성질을 갖는 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염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염기의 맛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볼게요. 빵을 만들 때 쓰는 이 하얀색 가루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이것을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킹 파우더 속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먹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것을 직접 먹어보면 굉장히 씁쓸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염기성을 띤 물질들은요, 먹을 수 있는 염기라면 맛을 봤을 때 이렇게 쓴맛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기의 촉감인데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비누가 대표적인 예예요. 이 비누를 여러분들 손 씻을 때 많이 만져봤죠? 비누를 만졌을 때의 촉감은 어떤가요? 미끈미끈한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염기성이 들어있는 물질은 왜 이렇게 촉감이 미끈미끈할까요? 그것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은요,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미끈미끈하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염기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는지 살펴보면요. 염기를 영어로 알칼리 또는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랍어의 태운 젤을 뜻하는 알칼리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이 태운 젤에다 물을 넣어서 잿물을 만들면요. 이 잿물 속에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을 녹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누가 귀했던 예전에는요. 이 잿물을 이용해서 빨래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어서 미끈미끈하다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성은요. 산 수용액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요. 회로가 있는데요. 지금 염기가 들어있는 이 수용액에 도선을 연결하고요. 전구, 전지와 연결해서 회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전구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군요. 즉, 회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될까요? 그것은 이 염기를 이루고 있는 이 수용액 속에서 전기적인 입자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입자, 즉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 성질 살펴볼게요. 용액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그 색이 달라지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시약에 의해서 색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지시약에 의해서 색이 변화할 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3가지 지시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시약은요. 리트머스 용액을 종이에 묻혀서 만든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이 리트머스 종이 지금 현재는 붉은색인데요. 이것을 염기성 용액에 집어넣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푸르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브롬티몰블루의 약자를 딴 BTB 용액은요, 중성일 때 이와 같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첨가하면 BTB 용액이 이렇게 파랗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중성일 때 아무런 색을 띠지 않는 무색이다가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추가하면요, 굉장히 진한 자주색빛 나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기는 이 4가지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실험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그림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선을 연결했는데요. 종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여기에 어떠한 물질을 묻히면 될까요? 물이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무엇을 묻히느냐? 전류를 통할 수 있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질산칼륨이라는 수용액에 적셔서 준비를 합니다. 이 질산칼륨은요, 중성이기 때문에 이 리트머스 종이 색을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하고요. 정 가운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가운데다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은 마이너스 극, 한쪽은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니까 플러스 극 방향으로 붉은색이었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염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염기를 나타내는 그 물질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온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실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젖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수산화나트륨을 우리 한번 이온화 시켜봅시다. 수산화나트륨은요, NaOH라고 쓰죠. 이건 물속에 녹아서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데요. 이 둘 중에 이온은 누구? 바로 수산화 이온이죠. 따라서 이 수산화 이온은 염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온이고요. 이것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플러스 극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 주길 바래요. 그럼 이제부터 염기가 이온화하는 과정을 모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두 가지 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화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은 수산화칼륨이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이 이온화를 하게 되면요. 여기 있었던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요. 수산화칼륨이 이온화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이온화되게 됩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온은 그렇죠. 바로 이 수산화 이온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염기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염기의 독특한 성질은 서로 다른 이 양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염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양한 양이온과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발생한다는 것,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기가 이온화하는 과정을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종류의 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기는요,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암모니아가 물에 녹은 암모니아 수라고도 생각해도 돼요. 암모니아 수는요, 이온화되었을 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고요. 다음 두 번째, 수산화 칼슘이 있습니다. 이 수산화 칼슘 수용액을 다른 말로 석회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칼슘 2이온, 2 플러스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2개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세 번째 있는 염기는요, 수산화 마그네슘인데요.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으로,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2개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염기들은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이라는 공통적인 음이온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의 염기가 분해되었을 때, 이온화되었을 때 하나 또는 2개의 수산화 이온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볼게요. 교재 184쪽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이 섞인 한천 용액을 굳힌 뒤 양쪽에 전극을 설치하고 각 전극 근처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용액을, 그리고 가운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실험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질산칼륨 용액을 적셔 주었다고 했네요. 이 질산칼륨은요, 중성이고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NaOH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온화되죠?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렇게 둘로 이온화되지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전극을 서로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속에 들어있었던 이온 중에 양이온은 어디로 갈까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양이온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나트륨 이온과 전해질 속에 들어있는 칼륨 이온.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무엇이 있나요? 음이온이겠죠? 질산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산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리트머스 용액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온은 그렇죠. 수산화 이온 하나밖에 없죠. 근데 수산화 이온이 지금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이 플러스 극 쪽에 가까운 이 리트머스 용액이 파랗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수산화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수산화 이온은 음이온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극이 아니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번 틀리고요. 2번 수소 이온과 리트머스 용액이 반응한다. 지금 이 실험 상황에서 수소 이온은 찾아볼 수 없죠. 2번도 틀립니다. 그럼 그 다음 보기 볼게요. 3번 마이너스 극 쪽 리트머스 용액이 푸르게 변한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요. 칼륨과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온은 중성이지요. 따라서 리트머스 용액의 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플러스 극 쪽 리트머스 용액이 푸르게 변한다. 그렇죠. 음이온 중에서 이 수산화 이온은 염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리트머스 용액이 푸르게 변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도 보도록 할게요. 5번 질산이온이 리트머스 용액을 푸르게 만든다. 질산이온은요 중성입니다. 따라서 리트머스 용액의 색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84쪽 19번입니다. 다음 중 산과 염기의 이온화식으로 옳은 것은? 그럼 1번부터 우리 이온화식을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KOH 수산화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염기네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온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뒷부분 잘못됐죠?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H2CO3 뭐라고 읽을까요? 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탄산은요 산성 물질인데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수소 이온과 1개의 탄산 이온으로 이온화되는데 이 뒷부분이 잘못됐죠? 2번도 틀리고요. 3번 CaOH2 뭐라고 읽을까요? 수산화 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서요. 칼슘은 2 플러스 양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2개, 각각 1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여기 칼슘 부분이 잘못됐군요. 3번 틀리고요. 4번 봅시다. HNO3 뭐라고 읽을까요? 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서요. 수소 이온 하나, 질산 이온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때 질산 이온은 NO3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군요. 다음 4번 CH3COOH 뭐라고 읽을까요? 아세트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온화되어서요. CH3COO-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 하나로 이온화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염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염기의 세기에 따라서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강한 염기를 우리는 강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염기는 약염기에 비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강염기는요, 물속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약염기에 비해 수산화 이온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이온인데 이것이 많아지니까 염기의 특성이 더 강해지겠죠. 이러한 염기로는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약염기를 볼게요. 약염기는 강염기에 비해서 이온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러한 약염기의 예로는요. 암모니아,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는 강염기의 대표적인 예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약염기의 예인 수산화 마그네슘 수용액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농도로 4개의 입자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4개의 입자는 모두 다 이온화가 되어서 총 수산화 이온이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산화 마그네슘은요. 이온화된 입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은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농도의 용액을 만들더라도 이온화가 더 많이 되어서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많은 왼쪽의 용액이 훨씬 더 염기의 성질이 강한 거죠. 그럼 이러한 강염기와 약염기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고요. 오른쪽에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수산화 암모늄이 이온화된 그런 모형이에요. 지금 왼쪽 오른쪽 똑같이 4개의 입자를 집어 넣었는데 왼쪽에는 4개의 입자가 모두 다 이온화가 되었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 4개, 나트륨 이온 4개, 총 8개의 이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볼게요. 약염기인 이 수산화 암모늄 용액은요. 총 4개의 입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입자만 이온화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용액에 표현된 이온의 개수는 하나, 둘, 2개밖에 없군요. 똑같은 농도의 염기 용액을 만들었는데 왼쪽에는 훨씬 더, 오른쪽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이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회로를 연결했을 때 왼쪽은 전구의 밝기가 오른쪽보다 훨씬 더 밝겠죠. 왜? 이온의 개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 가지 염기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기를 볼게요. 첫 번째 염기는 대표적인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화학식으로는요. NaOH 이렇게 쓰고요. 이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스스로 흡수해서 녹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조해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는 지금 막 시약장에서 꺼낸 수산화나트륨이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조해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특성을 볼게요. 두 번째 특성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우리 밑에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수산화 나트륨은 NaOH라고 쓰는데 이것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Na2CO3라는 탄산 나트륨을 만들고요. 나머지 수소와 산소는 물이 됩니다.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를 비교하면 반응 전 나트륨 2개, 반응 후 나트륨 2개, 반응 전 수소 2개, 반응 후 수소 2개, 반응 전 산소 4개, 반응 후 산소 4개 모두 다 개수가 맞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수산화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과 물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산화나트륨은 어디에 이용하느냐? 비누, 종이,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염기, 다음 염기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염기는요. CaOH2라고 쓰는 수산화 칼슘입니다. 이 수산화 칼슘은요. 물에 잘 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에 녹게 되면 물에 녹은 그 부분은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강염기를 나타냅니다. 이 수산화 칼슘 녹은 부분의 그 수용액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석회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석회수 어디에 이용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요. 투명했던 석회수가 있습니다. CaOH2 석회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요? 여기 있는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CaCO3라는 흰색 앙금을 만들고요. 그리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석회수의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요. 흰색 앙금인 탄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산화칼슘은 어디에 이용할까요?
시멘트, 표백분, 건축 원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염기를 볼게요. 그 다음 염기는요. KOH, 수산화칼륨입니다. 이것은요, 수산화나트륨처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을 수 있는 조해성이 있고요. 물에 굉장히 잘 녹고 부식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용하느냐? 전지, 비누, 의약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약염기의 대표적인 예인 암모니아를 볼게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NH3라고 쓰죠? 이 안에는 지금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염기입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요. 물과 결합을 해서 NH4OH라는 수산화 암모늄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수산화이온을 만들 수 있는 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암모니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냄새가 강합니다. 자극성이 강한 기체라는 거, 무색의 기체이고요. 공기보다 굉장히 가볍지만 물에 굉장히 잘 녹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용할까요? 비료, 공업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 그림은요, 이런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암모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84쪽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시험관과 공기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거꾸로 세웠다. 위 실험에 적용된 수산화나트륨의 성질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그럼 이 실험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쪽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은 시험관, 한쪽은 공기를 집어넣은 시험관이에요. 이 둘을 수산화나트륨, 이 수용액에다 집어넣으면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하게 되죠.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면요. 수산화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나트륨과 물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지요. 그럼 이러한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이 윗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것에 비해서 B시험관은요. 공기예요. 공기 속에는 약 0.03% 정도밖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B시험관에서는 물이 많이 올라오지 않겠군요. 그러면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려고 하는 목적은 수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아보려는 실험인 것이죠. 그럼 아래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공기보다 가볍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지금 아랫부분에 있어요. 공기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1번은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지금 수산화나트륨을 수용액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에 잘 녹지요. 2번은 관련 없습니다. 다음 3번.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조해성이 있다. 이미 수산화나트륨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3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아니죠. 다음 4번 볼게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나트륨을 생성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물에 녹으면 이온화하는 정도가 커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다? 이것은 강염기인지 약염기인지 알아보려는 실험이 아니죠. 따라서 실험의 목적은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84쪽 16번입니다. 석회수에 빨대를 이용하여 숨을 내쉬면 뿌옇게 흐려진다. 빈칸에 들어갈 화학식을 써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그럼 우선 석회수가 필요하겠군요.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석회수가 될 텐데요. CaOH2 이렇게 써야겠죠. 왜냐하면 칼슘은 2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수산화이온은 1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그럼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는 전기적인 중성이 돼야겠죠? 따라서 칼슘이온 하나당 수산화이온 2개가 결합함으로 CaOH2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쉬었을 때는 이 내쉬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럼 이 둘이 결합을 해서 니은에 들어갈 물질 CaCO3라는 탄산칼슘이란 흰색 앙금을 만들죠.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고요. 여분으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5쪽 21번입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기의 이온화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용액을 보니까요. 넣어준 염기가 모두 다 이온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강한 염기라고 하지요. 그것에 비해 나는요. 넣어준 물질들이 모두 다 이온화하지 않고 일부만 이온화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약한 염기라고 합니다. 그럼 상황을 정리했으니까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물에 녹아 대부분 이온화한다. 그래서 강한 염기이지요. 수산화이온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1번 맞고요. 2번,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은 가와 같이 이온화한다.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은 모두 다 강염기입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나는 이온화 정도가 작은 약염기이다. 네, 약염기에 대한 설명 맞지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칼슘은 나와 같이 이온화한다. 수산화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만약에 물에 녹았다면 녹은 부분은 모두 다 이온화가 됩니다. 따라서 나가 아니라 가로 고쳐야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도 보도록 할게요. 농도가 같은 경우에 가용액이 나용액보다 전기전도성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용액, 나용액 둘 다 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온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가용액이 나용액보다 전구가 연결된 회로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전구의 밝기가 밝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산과 염기를 구별할 때는요, 그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지시약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지시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의 액성,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보라색 양배추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천연 지시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양배추 즙을 내어서요. 거기에 강한 산성 물질을 넣으면 이런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약한 산성 물질을 넣으면 보라색, 중성의 물질을 넣으면 자주색, 약한 염기성을 넣으면 초록색, 강한 염기성 물질을 넣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용액의 액성에 따라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 말고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시약의 색 변화를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지시약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색 변화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지시약 중에 리트머스부터 볼게요. 리트머스 용액이 중성일 때는 이러한 색인데요. 이것에 염기성 물질을 추가하게 되면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성 리트머스 용액에 산성 물질을 넣게 되면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중성이나 산성일 때 색을 전혀 띠지 않습니다. 무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넣으면 굉장히 진한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이 있는데요. 이 지시약은 염기성이나 중성일 때에는 노란색이지만 산성일 때는 굉장히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브롬, 티몰, 블루의 약자를 딴 BTB 용액은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넣게 되면요. 파랗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 BTB 용액에 산성 물질을 넣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 각 지시약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반드시 꼭 알아두시도록 해요. 그럼 이제 수소이온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이온 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용액의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그 용액의 산성이나 염기성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알려주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지수는 다른 말로 pH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수한 물을 우리가 증류수라고도 하는데요. 증류수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지수는 pH 7입니다. 이게 바로 중성 상태인 거죠. 그럼 산성과 염기성은 pH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pH라는 값은요, 7보다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성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pH 값이 7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염기의 특성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럼 아래 그림을 볼게요.
정 가운데 pH 7인 증류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성인 것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pH 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경우를 볼까요? pH 값이 작아지는 경우를 보면 우유, 커피, 토마토, 탄산음료, 레몬, 배터리로 갈수록 pH 값이 점점 작아지죠. 따라서 pH 값이 작아지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성의 특징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이 중성인 증류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pH 값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달걀, 베이킹 파우더, 비누, 가정용 암모니아수, 하수구 세척제로 가면 갈수록 pH 값이 점점점 커지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pH 값이 증가하므로 염기성이 더 강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4쪽 20번입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묽은 염산은 산성이고요.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리석과 반응시킨다? 여러분, 대리석의 성분이 뭐죠? 바로 탄산, 칼슘이죠. 탄산, 칼슘은 이 산과 염기 중에 누가 반응하나요? 산인 묽은 염산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산과 탄산, 칼슘이 반응을 하게 되면 특별한 기체가 나오죠.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은 대리석과 반응을 하고 수산화나트륨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 방법으로 둘을 구별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1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한다. 전류가 흐르는 용액이라면 그 속에 이온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산수용액에서는요, 수소이온과 음이온, 그리고 염기 수용액에서는요, 수산화이온과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따라서 산용액이든 염기용액이든 모두 다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산용액과 염기용액을 구별할 수 없지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시킨다.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금속이지요. 그럼 금속과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중에서 염산만 반응할 수 있죠.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공통적으로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구별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린다.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죠. 따라서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이용하면 산성에서는 붉은색, 그리고 염기성이 강할수록 노란색을 띠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pH 미터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한다.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지수였죠. 그러니까 그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인데요. pH 미터를 이용해서 pH 값을 쟀을 때 pH 값이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리고 pH 값이 7보다 크게 되면 염기성이라고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pH를 재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185쪽 23번입니다. 다음 중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로 옳지 않은 것은? 산과 염기를 구별을 할 때 우리가 지시약이라는 물질을 이용하죠. 이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이죠. 그럼 이 중에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시약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기 볼까요? BTB 용액, 브롬티몰 블루의 약자인데요. 이 용액은 산성일 때 어떤 색을 띠나요? 산성일 때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요, 염기성일 때는요, 염기성일 때는 이 용액이 파란색을 띠게 되죠. 따라서 BTB 용액으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트머스 종이. 이것은 리트머스라는 용액을 종이에 묻혀서 만든 것인데요. 산성일 때는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지요.
그것에 비해 염기성일 때는요. 염기성일 때는 정반대의 푸른색을 띠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트머스 종이로도 구별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염화 코발트 종이.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이것은 우리가 물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물을 검출할 때 쓰는 물질이죠. 그래서 푸른색이었던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을 접촉시키면 그 부분이 붉게 변하죠.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건 삼염기를 구별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요. 다음 메틸 오렌지를 볼게요.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물질은 산성일 때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염기성일 때는요. 노란색을 띠는 특징이 있지요. 따라서 이 방법으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고요. 다음 페놀프탈렌 용액 볼게요. 페놀프탈렌 용액은요. 산성일 때 무색,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기성일 때는요. 굉장히 진한 붉은색, 자주 색빛이 나는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185쪽 26번입니다. 표는 우리 주변 물질의 pH를 조사한 것이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물질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하죠. 염기성 물질의 pH 값은요, 7보다 큽니다. 그럼 이 중에서 pH가 7보다 큰 물질 다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수구 세정제, 암모니아, 베이킹 파우더 모두 pH 값이 7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해당하겠고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염기성이 센 건 누굴까요? 그것은 pH 값이 가장 큰 하수구 세정제라는 것도 알 수 있겠군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연결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메틸 레드 용액을 붉게 만드는 물질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메틸 레드 용액을 붉게 만드는 물질을 우리가 산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성 물질의 특성은 pH 값이 7보다 작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pH 값이 7보다 작은 물질 다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pH 값이 7보다 작은 레몬 그리고 탄산음료 이 두 가지 물질이 메틸레드 용액을 붉게 만들 수 있는 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물질 중에서 특히 레몬이 탄산음료보다 pH 값이 더 작죠. 따라서 더 강한 산성 물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염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